세무사님,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3억 원 싸게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족 간 저가 양도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의심받으실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저가 양도 시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신 분이 내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이 일반적으로 현금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처분하신 분이 보통 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으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처분하신 분이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가 양도 시에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낸다고 하셨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나요? 저가 양도는 일반적으로 30%나 3억만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는 시세 대비 5%만 초과하셔도 시세로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양도세를 고지하시는 세법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에요. 부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계산을 부인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양도세를 고지하겠다는 뜻인데요. 즉 시세대로 아무리 자녀와 저가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셨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세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부모님이 7억에 매매를 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10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매매 계약서는 7억으로 작성하셨더라도 시세인 10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한이 1년이나 2년 지나신 다음에 가산세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시세가 뭘까요? 시세가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호가 아니면 KB 시세도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KB 시세나 호가는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요. 이거는 저희 똑같은 단지에서 똑같은 평형에 똑같은 기준시가를 가진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됐는지 이 금액을 확인하셔서 시세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세도 아무 때나 거래된 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증여나 양도를 하신다면 오늘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거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 그 거래가 없으시다면 감정평가라는 거를 받으셔야 시세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많이 하나요? 네, 최근 시세가 없으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할 때는 수수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부동산에서 알려준 시세랑 KB 시세는 인정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해진 시가만 인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가 양도 시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 집이 생긴 자녀는 증여세를 내겠네요. 맞아요. 모든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공짜로 부동산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시는데요. 저가 양도라는 거는 부모랑 자식 사이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라는 행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양도세만 내시고 자녀는 취득세만 내고 끝나는 게 원칙인데요. 특별하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저가 양도에 대해서 증여세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시가가 중요하게 적용이 돼요. 시가에 3억이나 30%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자녀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매매를 한다면 3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3억을 초과한 4억에서 3억을 초과한 1억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증여세에서도 10년간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만약 결혼 계획이 있다면 1억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결혼을 하면은 1억 5천을 받을 수 있으면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자녀가 증여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지 않나요? 맞아요.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이 등기를 하실 때 취득록세도 납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셔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는 취득세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시세 기준으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가가 10억 아파트인데 7억에 매매를 해도 취득세도 똑같이 시가 10억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에 부동산에서 가족 간 저가양도 컨설팅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세금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자녀가 내는 증여세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3억 또는 시세 대비 30%에 대한 다운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자녀는 물론 증여세 부담이 없으실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께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신다면 무조건 시세로 다시 소급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시세대로 신고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계약서를 쓴 금액을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계좌이체 또한 되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다시 증여로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사실 최근에 상담 온 케이스 있잖아요. 가족 간 거래, 형제 간 거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 되게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요. 상가 한 칸을 양도 양수 거래를 형제끼리 하셨는데 아마 부동산에서 기준 시가의 30%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거를 도와준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에 매매 대금이 기준 시가 대비 30% 다운이 되어 있으셨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더니 부동산에서 이 정도 시세면 괜찮다라고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100%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대로 바꿔서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가 한 칸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5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존에 납부세액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산세만 1,000만 원까지 붙으셨어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1,000만 원 더 부담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양도를 취소하는 방법도 상담을 받으셨는데 양도를 취소는 가능하세요. 합의 해제에 의해서 취소는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돌려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도를 하고 오시는 것보다 양도 계획이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양도 계획을 짜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가족 간 거래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가족 간 거래에서 어떤 거를 유의해야 할까요? 가족 간 거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입니다. 부모님과 다운 계약서를 쓰신다고 해서 이것이 세법적으로 맞다면 괜찮지만 그 계약서상의 금액을 날짜에 맞춰서 부모님께 이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학생이나 아니면 휴직 중인 사람이 이 자금을 이체하실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증여로 걸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저가 양도를 했을 경우 자녀가 7억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녀가 자금에 대해 지불할 능력이 있으셔야 저가 양도라는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되실 수가 있고요. 저가 양도가 유리하신 분들은 보통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시가로 돌리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 무조건 유리하세요. 그런데 보통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쭉 가져가시다가 한 채를 자녀한테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받기는 되게 어려우신 상황이 많으세요. 그럼 세무사님, 가족 간 거래 시 차용증은 사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가족 간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이 유효한 경우도 있을까요?
저가양도 할 때는 차용증은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 가족 간 저가 양도를 진행을 하고 싶으신데 따님이 대학원생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세를 낀 집을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님께 또 사용증을 작성하고 자녀한테 넘기려고 하셨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세무조사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가족 간 저가 양도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저가 양도라는 행위 자체를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증여라고 무조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증여라고 의심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증여라고 조사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 간 저가 양도 시 절세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일반 증여보다 저가 양도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손해보실 일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저가 양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추천드려요. 그럼 부담부 증여가 뭔가요? 부담부 증여는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가 양도를 하실 때 절세 전략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시세는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우선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거래 대금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거래 대금을 지불을 하신다면 거래 대금에 대한 출처, 즉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런 자금 증빙이 무조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가 대비 30%나 3억 이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지 부모님께서는 시세로 돌려서 계산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으셔서 시세대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저가 양도 영상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가족 간 거래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하지만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국세청은 무조건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기준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신다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동산에서만 컨설팅 하시지 마시고 꼭 세무 전문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우리!